9월 1월의 간목이가는 발목이 잡히는 것이죠.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스스로한테는 후퇴한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이런 을리월이죠. 그러니 이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을리월에 공부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그건 공부를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직장인의 경우에도 이런 을리월에는 큰 프로젝트 같은 거 맡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 혹은 부담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해야 한다는데 마음과는 다르게 실수도 많아지고 실패도 잦아지고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내가 가진 목표가 명확할수록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표를 조금은 흐리게 가지는 것도 간목일관한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지 보다는 뭐 간당간당해도 좋으니 평균치만 한번 잘 넘겨보자라는 식이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을리월에는 실수가 많아지죠.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산다거나 소문이 생긴다거나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오게 되죠.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죠. 내 마음과 달리 상황들이 이제 펼쳐져 버리기 때문에 내 딴에는 그걸 수습한다고 덤벼들다가 오히려 더 상황만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컨대 동업을 시작한다거나 협업을 한다거나 몇 명에서 모여 이제 으쌰으쌰 해서 일을 버린다거나 하는 건 나중에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는 결과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혼자 하는 건 상관없지만 여럿이 뭔가 일을 벌이는 건 조심해야죠. 그리고 간목일관한테 을리월이란 것은 그 과거의 것이 현재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난 인연으로부터 연락이 온다거나 그로 인해 재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되죠. 또한 그렇게 재회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여지도 있죠. 하지만 그 재회가 된 인연이 또다시 잘 이어지려면 전보다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걸 간과하는 순간 또 비슷한 이유로 헤어져 버릴 수가 있죠. 혹은 꼭 연인의 재회운이 아니더라도 잊고 지내던 오래된 인연과 연락이 닿는다든지 까맣게 모르고 있던 돈의 출처를 알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죠. 여하튼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이 다시 현재 영향을 줌에 있어 이제 간목일관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9월 을리월의 을목일관은 완전히 벗어나서 안도하는 것이죠. 혹은 비약적인 발전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동안 나를 구속하고 괴롭히고 올가매던 것들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빚탕감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언가로부터 벗어난다기보다는 내가 나의 마음을 달리 먹음으로써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형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예컨대 빌려준 돈을 완벽히 다 돌려받는다기보다는 일정 부분을 내가 완벽히 포기함으로써 그 돈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구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죠. 자기 합리화보다는 오히려 자기 객관화에 더 가까운 거죠. 그 빌려준 돈이라는 것으로 인해 앞으로 내가 얻어낼 것보다 그로 인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럴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제대로 직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명확한 구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위기관리 대처 능력이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을료의 을목이라는 것은 그 비약적인 발전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천천히 밟아 나가는 형태가 아닌 그 단번에 몇 계단씩을 확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성적이 훅 는다거나 또는 예술, 체육 같은 분야에서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을류월이란 자체가 하나의 이동수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건 마치 트램폴린 위에 있는 것과도 비슷해서 내가 강하게 발을 굴러 힘을 주는 만큼 그 반발력으로 어딘가로든 멀리 뛰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예상에도 전혀 없던 출장을 가게 된다든지 부서 이동이 일어난다든지 같은 움직이게 될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자체로서 이제 을물관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꼼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만큼 내 마음이 붕 떠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건 곧 쓸데없는 생각 혹은 잡생각으로 이어지기도 쉽죠. 그래서 차라리 마음보다는 몸이 움직여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9월 을열의 병활과는 나다운 대접을 잘 받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죠. 예컨대 내 목심에도 불구하고 나눠 먹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인공임에도 마치 주인공이 아닌 것과 같은 대접이나 느낌을 받는 것도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병활관이 팀장으로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내가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듯한, 그래서 병활관은 팀장이라는 직책만 있을 뿐 점점 소외되어가는 느낌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병활관이 그런 상황이나 환경의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급변하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들에 병활관은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카멜레온처럼 이리저리 내가 모습을 바꿔가면서 그것들에 맞춰야 하는 부분에도 병활관은 약하죠. 예를 들어 병활관이 팀장으로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 했지만 나보다 팀원들의 능력이 특출나는 상황에서 그걸 인정하고 잘 받쳐주는 것으로 노선을 잡으면 서로 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유연함 역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병활관은 유연함보다는 뻣뻣함을 택해버리죠. 더 뻣뻣해짐으로써 그래도 내가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인데 언젠가 팀원들이 한 번쯤은 나를 돌아봐주고 팀장으로서 치켜 세워주겠지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들로 이제 을리올의 병활관은 제살 깎아먹기가 될 여지도 가지고 있죠. 이걸 그나마 좋게 표현하면 우직하고 묵묵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을리올에는 둔하고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맞는 유연함을 갖추는 것이 병활관한테는 중요하죠. 물론 말이 쉽지 그런 유연함을 갖춘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건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미련하더라도 끝까지 우직하게 버티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하지만 을리어 자체도 그렇고 특히나 병활관한테는 이 버티는 것만이 결코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로 한 번 후퇴할 필요성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이럴 때 병활관은 그 뒤로 한 번 후퇴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병활과는 을류월에 유연함이란 단어만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 좋은 개운법이 될 수가 있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지, 혹은 유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를 그냥 끊임없이 고찰하는 거죠. 9월 을류월의 정활과는 한마디로 그 자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건 내가 자극을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내가 자극을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자극을 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긍정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전혀 기대 없이 치른 시험에서 단번에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시험에는 붙었지만 또 극적으로 합격 취소가 되어버린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을류월의 정활관이죠. 물론 정활관이 최대한 자극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정활관이 갖는 주도성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웬만해서는 혹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극을 쫓게 되는 것이 또한 을류월의 정활관이 갖는 습성 아닌 습성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자극이란 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 현재 정활관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작은 자극 때문마저 고통으로 느끼는 수준이라면 좋을 게 없긴 하겠죠.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극은 충분히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자극이 단순한 자극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겠지만,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의 흥미진진함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을류월의 정활과는 스펙타클하죠. 스펙타클하니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만큼 인생에 있어 추억거리라든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을류월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활관한테 평생의 안주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반대로 정활관이 자극을 받는 경우도 비슷한데, 그런 자극들을 통해 자기 스스로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다고, 혹은 이런 능력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을류월의 정활관은 돌발적인 생각이나 행동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철저히 계획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다른 뭔가를 해본다거나, 아무 계획 없이 훌쩍 떠난다거나, 혹은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활관한테는 삶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정활관의 경우에 이런 을류월의 영향을 유독 많이 받게 되죠. 그럴 때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자극들에 툭툭 반응하는 내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지는 거지만, 그조차 내가 가진 내 것들이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새로운 나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게 어떤 전환점을 제공해 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9월 을류월의 무토일과는 어떤 식으로든 혹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 힘을 얻는 것이죠. 주변의 동의나 동조를 잘 얻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 혼자만의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되죠. 을류월의 무토일과는 휩쓸림을 당하는 동시에 내가 휩쓰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경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 무리가 나를 중심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것조차 경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리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굉장히 동등한 상태로서 모여들고 뭉치게 되는 거라서 순간적인 시너지 효과 또한 강력하죠. 그래서 을열이 갖는 이러한 기운을 보다 잘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좋겠죠. 예를 들어 뭐 서로서로 모여들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또 그것이 어느 순간 식어버릴 여지가 크죠. 반면에 한 달 안이든 빠르게 모인 것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는 거라면 이런 을류월과 맞물리면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을류월의 무토일관이라는 것은 강한 그러니까 폭발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특별한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갑자기 성적이 오른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 무토일관이 을류월에 갖는 폭발력은 보통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평가를 받는다거나 뭐 좋은 대가를 얻는다거나 여하튼 긍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폭발력은 오래 가지는 않는 거예요. 짧고 굵게 확 왔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와 같아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살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첫인상이 그러하죠. 첫인상이 좋으면 설령 조금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며 너그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을열의 무토일관은 이런 첫인상을 좋게 심어줄 게 특히나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을 활용한 무언가를 하기에는 뭐 더더욱 유리한 부분들이 크죠. 예컨대 같은 영업사원이라고 할 때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영업사원보다는 신입 영업사원이 이런 을열에는 더 주목받을 수가 있죠. 물론 미리 구축해 놓은 안정적인 인맥에 안주하는 게 아닌 이리저리 새롭게 발을 펼쳐 보겠다고 한다면 뭐 경력 있는 영업사원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짧지만 굵을 수 있는 을열의 폭발력을 활용한다면 그 어느 위치에 있든 보다 유리한 고지를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9월 을열의 기토일관은 그러니까 넘겨짚기 쉬운 것이죠. 이건 내 눈앞의 것을 보고 제대로 판단한다기보다는 아마 그럴 거야 하고 대충 얼버무리듯이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실수 역시도 많아지겠죠.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굳이 거기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도 되죠. 그건 을열의 기토일관이 너무 멀리 내다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표현과도 잘 들어맞는 것이고 동시에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서 뭐 뒤통수를 얻어맞기 쉬운 것도 되죠. 기토일관인 나는 멀리 내다보면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나랑 가까운 사람은 뒤로 열심히 호박씨를 까는 듯한 뭐 그런 모양새가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특히나 동업하는 기토일관의 경우는 신경 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원래 넘겨짚고 멀리 보려고 한다는 것은 반대로 아무리 내 발등을 잘 보고 싶어도 설령 그것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겠죠.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손해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는 게 더 현명하죠. 그건 언제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든지 뭐 하늘이 두 쪽 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은 결코 뭐 일어날 수 없어 라든지 하는 마음가짐은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스스로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 버리죠. 그것을 명확히 경계하는 건 역시 이런 을류월의 기토일관들이죠. 그리고 을류월의 기토라는 것은 그것만 바라보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외에 다른 것은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좋게 말하면 그만큼 집중력이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과 함께 병행해야 할 것들이 많은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죠.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이상의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없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시야가 좁다면 충분히 좁아져도 괜찮을 만한 것에 집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 되겠죠. 최악은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죠. 누굴 좋아하든, 누굴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든, 신뢰하든, 그런 것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겠죠. 그래서 을료의 기토일관은 최선보다는 일단 최악을 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편이 좋죠. 9월 을료의 경금일관은 내가 노력하고 희생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하지만 만약 반대로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았다면 잔인할 정도로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이기도 하겠죠. 경금일관한테 을료의 주체는 오로지 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상황, 환경 등을 원망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나 자신으로 봤을 때는 그거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가정하에서는 시험은 합격운도 좋죠. 이건 내가 가진 자신감에 그대로 비례하는 것인데 만약 내가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자신 있다면 솔직히 하늘을 우러러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면 운적으로 봤을 때는 답안지를 밀려 적는다든지 몇 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되면 될수록 경금일관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른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역시 경금일관이 되겠죠. 왜냐하면 경금일관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 되었을 때는 붙어도 손해, 떨어져도 손해거든요. 그러니 그것에 따른 상실감, 좌절감을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공정한 경쟁을 찾아 제대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 같은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고 사설이나 일개 학원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이 있죠. 그럴 때 빠르고 편하게 따기 위해서 사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을료의 경금일관의 경우는 무조건 국가 공인 자격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물론 더 어렵고 힘들고 턱이 높긴 하겠지만 경금일관은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절실하면 할수록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전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을료의 경금이라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경금일관이 도전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는 그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니 그만큼의 예측 불가함을 경금일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건 돌발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컨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증명하는 것이니 경금일관은 이런 걸 무기로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겠죠. 9월 을료의 신금일관은 나름의 실속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달이긴 하죠. 다만 실속을 넘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할 시에는 또 그만큼의 위험 부담 역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속만 챙기고 쏙 빠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 그보다 더한 손해나 손실을 본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죠. 주식에 비유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정한 가격에 딱 팔아야지 했다가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잘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을료의 신금일관은 심리적인 갈등을 많이 겪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심리적 갈등이라는 게 외부에서 온다기보다는 사실 내 자신이란 스스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는 적정성과 내 욕심과의 끊임없는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더더욱이나 그런 것들은 수치화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더 하다가 실속이 아닌 손해로 전락해버리기 쉬운 것이죠. 이럴 때 신금이가는 차라리 조금 손해인가 싶은 선에서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손해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인간관계에서 그럴 여지가 많이 두드러지죠.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그동안 손해봤던 걸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어서 혹은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위에 서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쉽사리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을열의 신금매간이 딱 그런 모양새를 가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인간관계에서는 설령 지금 당장은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리를 하는 편이 나중을 보면 훨씬 더 유리한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을열의 신금이라는 것은 명확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잘 없어요.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거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내 감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는 하지만 동시에 간당간당한 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모자란 듯, 조금은 불편한 듯, 아쉬운 듯, 뭔가 찝찝한 듯 싶어도 어느 지점에서 칼같이 끊어내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얍삽해 보일지언정 나름의 실속이란 실속은 모조리 챙겨갈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박리담회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는 것이기도 한 거고요. 여러모로 을열의 신금일과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조금 모자라게 기준을 잡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거죠. 9월 을열의 임수일과는 재촉당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재촉당할 일들이 많은 게 임수한테는 을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수일과는 쫓기는 듯한 모양새가 되기 쉽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더 그러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내가 해야 할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재촉당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나 환경이 나를 봤을 때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을열의 임수라는 건 기준이 명확한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성, 명분, 이유 등이 확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느슨해져도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는 튀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연애들로 인해 임술과는 재촉당하기가 쉬운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느슨해지지 않게 채찍질을 당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술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큰 거죠. 그리고 을열 임수라는 건 새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모래성을 쌓기 위해 모래를 쥐어야 할 이유는 명확하지만 쥐려고 하면 할수록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을열 임수는 그런 모습과도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달은 아니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더 크고 열심히 움직임으로써 그 새어 나감을 아예 덮어버리는 쪽으로 가려는 것이죠. 설령 내가 뒤로 두세 걸음 물러나게 된다 하더라도 더 많이 움직여서 앞으로 대여섯 걸음 나아가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수관한테 을열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체력적이든 정신적이든 나의 예상보다 더 많은 걸 쏟아내야만 그나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엇비슷하게 맞춰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을열 임술관은 설령 재촉당하고 여러 것들에 의해 쫓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나름의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만 하죠.
아니면 자칫 목줄여에 억지로 잡아당겨지는 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알게 모르게 어디든지 많은 상처가 날 수밖에 없죠. 물론 을료월에 어느 정도의 상처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 해도 조심을 해야죠. 이건 권투로 치면 큰 카운터 펀치가 아닌 자잘한 잽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무릎이 탁 하고 풀려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 스스로부터 당황해버리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어 하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9월 을료의 개수일관은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죠. 이건 아무리 허접한 재료들만 개수일관한테 가져다 준다 해도 보란 듯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기도 한 거죠. 이건 을료의 경글매건과 비슷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기도 해요. 다만 경글매건은 그렇게 하리라 굳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에 비해 개수일관의 경우는 별로 그렇게 힘을 들일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만들어지는 것에 가깝죠. 그러니 내가 가진 것에 비해 과대평가를 당할 수도 있고 훨씬 우월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받기도 하죠. 그런데 상대는 잘 모르겠지만 개수일관 스스로는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에 비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괴로워질 여지도 있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거품이 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런 평가들이 개수일관한테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내 외모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상대가 내 첫인상이 너무 좋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그걸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끌려라 개수라는 건 일종의 그런 것과도 비슷하거든요. 만약 내 외모든 능력이든 가진 커리어든 상대나 회사, 조직 등에서 좋게 봐준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더 어필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도 이런 을리월의 흐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죠. 그리고 상대가 나의 어떤 부분을 좋게 봐줄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 열어놔야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입사 지원서를 쓴다고 했을 때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것까지 굳이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들 있죠. 그런데 이런 을리월에는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적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령 직접적으로 회사와는 연관이 없는 것들이라고 해도 어차피 입사 지원서라는 것도 기계가 아닌 어떤 누군가가 보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 보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들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뭔가를 더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 하고 변형시키려 하는 건 개술관한테는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릴 수 있겠죠. 나한테는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누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라서 뭐가 되었든 섣불리 감추려 하기보다는 일단은 다 드러내놓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기다리는 편이 개수한테는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